여러분은 정말 S&P 500 ETF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상품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S&P 500 ETF에 투자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지수보다 더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지수가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35%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도대체 같은 상품을 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S&P 500 ETF의 진짜 위험과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실제로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체크리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ETF 투자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투자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S&P 500 ETF입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경제 커뮤니티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는 결국 성장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냥 S&P 500만 사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미국 경제는 성장해왔습니다. 기업들은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상품이 아니라 투자자의 행동입니다. 좋은 상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칼도 요리사가 쓰면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S&P 500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자체보다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 씨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S&P 500 ETF를 추천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장기 투자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자금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아이 교육비도 넣었습니다. 심지어 몇 년 안에 사용할 전세보증금 일부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시장이 오르니까 계좌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급락합니다. 계좌가 마이너스 30%가 됩니다. 조금 더 지나자 마이너스 40%가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침착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 돈이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날짜는 다가옵니다. 아이 학원비는 나갑니다. 부모님 병원비도 필요합니다. 결국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품인데 단기적으로 돈을 빼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해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버티지 못하는 돈으로 투자하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놓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0% 손실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40% 상승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약 67% 가까운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8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0세에 큰 손실을 입으면 회복 시점은 은퇴가 가까운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S&P 500 ETF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다. 과연 그럴까요? 숫자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업들은 소수의 초대형 기술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 기업들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사실상 지수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겉으로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소수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달리는 마라톤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7명이 대부분의 기록을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머지 수백 명은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이유도 대부분 이들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 덕분이었습니다. AI 열풍이 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기업들이 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문제는 반대 상황입니다. 만약 이 기업들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들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분산 투자라는 단어만 듣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분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익이 발생하는지 봐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수익을 끌어올리는지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지수를 움직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에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실제 수익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조금 올랐는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수익률은 크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투자자는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두 곳에서 동시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S&P 500 ETF라도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이 존재합니다. 상품명 뒤에 H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차이를 모릅니다. 그냥 S&P 500 ETF라고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결과가 다를까요? 환율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 시기에는 환노출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강세 시기에는 환해지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샀는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환해지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수가 더 높습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이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해지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환노출이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국 투자 실패의 원인은 상품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S&P 500 ETF를 만능 상품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능 상품은 없습니다. 좋은 상품은 있어도 완벽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변동성이 따라옵니다. 성장에는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 위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 전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돈은 언제 사용할 돈인가? 1년 안에 사용할 돈이라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생활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 상품은 장기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보유한 상품은 환해지인가 환노출인가? 상품명 뒤에 H를 확인하십시오.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지수의 성장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정말 500개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소수 기업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질문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S&P 500 ETF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S&P 500 ETF는 나쁜 상품이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좋은 상품일수록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좋은 차일수록 운전법을 알아야 합니다. 비행기도 좋은 기체일수록 조종법을 배워야 합니다. S&P 500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이해도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S&P 500 ETF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돈의 흐름을 읽고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